안녕하세요. 7월 24일 미국 증시. 아, 좀 복잡했지만 흥미로운 하루였죠.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증시 요약 리포트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, 또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S&P 500은 3일 연속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또 엔비디아 덕분에 거의 보합이었어요. 이게 참 엇갈리는데? 네, 맞아요. 이 속에 숨겨진 의미, 그리고 왜 요즘 종목을 까다롭게 골라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지수별로 움직임이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. S&P 500이랑 나스닥은 좀 주춤했는데 다우는 또 소폭 올랐고요. 그렇죠. 이게 뭐랄까, 시장 전체가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기보다는 에너지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으로 확 쏠리는 현상, 이게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기술주 안에서도 온도차가 확 느껴졌어요. 엔비디아는 장중에 막 흔들리다가 결국엔 0.8%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. 이건 뭐 AI에 대한 기대감 아직 강하다 이런 증거일까요? 그럴 수 있죠. 워낙 기대가 크니까요. 근데 또 애플은 1.1% 하락했어요. 이거 보면 하드웨어 수요나 아니면 중국 판매 문제 이런 우려가 다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 부분은 계속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. 이건 급락했다가 2.9%나 반등했는데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잠깐 오른 건지 아니면 곧 실적 발표하니까 그거 기대하는 건지 좀 판단하기 애매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테슬라는 사실 실적 발표 이후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지금 반등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. 그렇죠. 결국 개별 기업 상황이 시장 전체 분위기랑 다르게 막 흘러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딱 주목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왜 종목별 옥석 가리기, 선별적 접근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게 정말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. 시장이 예전처럼 뭐 지수 전체 흐름 따라 우르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. 네. 개별 기업이 내놓는 그 실적 발표 내용, 특히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 같다, 이 가이던스 있잖아요.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반응하고 있어요. 가이던스요? 네, 엔비디아는 그 강력한 AI 모멘텀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애플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문제나 수요 둔화 같은 구체적인 약점이 딱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. 테슬라 반등은 아직은 좀 기술적인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.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의 특징이 뭐냐면 발표된 실적 숫자 자체는 예상치를 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네, 그런 뉴스 많이 봤어요. 근데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과거 성과보다는 미래 예측치, 특히 그 예측이 얼마나 좀 신중하게 나왔는지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인텔, 메타, 알파벳 같은 기업들 가이던스에 시장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 이유죠. 그러니까 기업 성적표 숫자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예고편, 특히 그 예고편의 톤, 분위기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흥미롭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상황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미국 PMI 예비치 있잖아요.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거? 이게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조금 하회했죠? 고용은 괜찮은데 신규 수주가 좀 둔화됐다. 뭐 이런 내용이라면서요. 근데 또 연준이 위원은 인플레이션 둔화는 좋은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. 뭐 이러면서 매파적인 발언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유지를 좀 선호하는 듯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. 그렇죠. 경제는 살짝 주춤하는 신호가 있는데 연준은 왜 이렇게 여전히 조심스러울까요? 그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. PMI에서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.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. 고용 때문에? 네. 하지만 동시에 신규 수주가 둔화됐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상반된 신호가 같이 나온 건데요. 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.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이 두 신호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거냐.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고용 안정에 더 비중을 두면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렇군요. 한편 달러 가치가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. DXY가 101.890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유럽이랑 영국 PMI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
유로나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가 미국 달러 가치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. 아, 다른 나라 경제 상황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 거군요. 네, 그리고 금 가격은 여전히 2,3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실질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,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고요.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줄고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소폭 올랐습니다. WTI가 77.9달러 정도 됐죠. 네. 이걸 다 연결해서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. 글로벌 경제 지표들의 미묘한 변화들,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들,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얽히면서 미국 자산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,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핵심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현재 시장은 어떤 큰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, 특히 미래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. 네, 그게 핵심이죠. 일부 기술주는 좀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연준은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하고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은 시장 전체 흐름에 베팅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속내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골라야 하는 시점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개별 기업의 이슈가 중요해지고 또 중앙은행은 신중하고 경제지표마저 엇갈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요. 우리가 말하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단순히 그냥 유망해 보이는 산업 분야, 섹터를 고르는 걸까요? 아니면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 전망 같은 기초 체력,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또 발표되는 가이던스의 속뜻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? 아,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오늘 저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